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자, 여러분 주식을 처음 시작하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투자를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사라 그런 이야기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가치 투자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좋은 기업.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좋은 기업에 투자해라. 세 번째로는 좋은 업종에 투자해라. 예, 업종에 투자해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치 투자하고 싶어요. 근데 좋은 기업이나 좋은 업종이 뭔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죠. 누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데 그럼 좋은 기업이 뭐야? 그럼 좋은 업종은 뭐야? 유망한 업종은 뭐야? 섹터는 뭐야? 질문하면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아도 여기에 답을 주는 건 거의 없어요. 있으면 자기가 하겠죠.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좋은 기업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저의 기준인데 첫 번째로는요. 정부의 지원을 받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행을 해요. 뭐 저출산율이다 하면서 저출산율에 대한 어떤 정책, 지원 자금 그런 것들을 합니다. 기업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가 그 기업을 발굴할 때 뭐 인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세금을 쓰는 부분이니까 나름대로 유망한 회사에 지원을 하겠죠. A라는 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가 뭐 그 저출산율 관련된 어떤 지원을 받는 회사가 일 수도 있고 그런 회사가 있어요. 실제로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회사들을 먼저 찾아내세요. 정부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건실하다는 거예요. 매출이 많이 안 나올지라도 건전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주식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상폐입니다. 거래정지랑요. 거래정지가 상폐로 이어지죠. 상장 폐지. 주식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거예요. 주가가 휴지 조각이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사실은 주식은요. 이게 제일 무섭지.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박스권에서 사고 몇 년 버티면 다 올라갑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유중 때리고 회사 그 경영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뭐 유중하고 감자하고 뭐 상패 거래정지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내 자본이 날아가니까요. 그럼 이것을 최대한 피하려면 어떤 방법을 가야 되냐? 건실한 회사를 찾아야죠. 근데 건실한 회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재무제표만 보면 가능합니까?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특허가 있는 기업이에요. 특허는 어떤 걸 의미하죠? 특허라는 건 기술력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기술력이 있다는 거예요. 특허를 내고 있고 계속적인 개발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어렵지 않아요. 종목을 서치하면 대주주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대주주의 인터뷰를 들어보면서 기업 회장이죠. 대표의 인터뷰를 들어보면서 이 대표가 자신이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얼만큼의 자부심과 얼만큼의 기술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말하면 다 보여요. 그냥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자신의 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어필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입장을 맞춰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얼마큼 잘 알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건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신이 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고 어떤 기술을 지금 연구 중이다 하면서 막 입으로 술술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기업, 이런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뭐 몇 등을 하고 있고 아직 이 중에서 우리가 이런 기술이 더 독보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제 경험상 그런 회사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 회사가 이제 뭐 금강원의 어떤 그 공시나 여러 가지를 뭐 제출할 서류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뭐 가라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허나 기술력이 실제로 있는 회사를 갖는 게 좋고 보는 게 좋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기업 그 자본금이나 뭐 그런 것도 볼 수도 있겠지만 기업 시설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얼만큼의 그 생산 설비 시설을 가지고 있나. 물론 IT 기업은 그건 아니에요. 그럼 IT 기업은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이제 그 안에서 IT 기업은 그래서 변동성이 강합니다. IT 기업들은 이제 어떤 결과를 냈었는가, 뭐 인력이 몇 명인가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 여기까지는 뭐 열심히 공부하면 찾을 수 있는데 그 다음은 차트적인 부분이에요. 시장에서 주목을
안 받았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주목을 안 받았던 종목. 생각해 보시죠. 주식이라는 건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앞으로 성장해서 글로벌 진출되고 업종 1위 막 이런 거를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고 시가총액이 높아지면서 주식의 가치도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감. 자, 그러면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됐어요. 과거에 뭐 이러이러한 어떤 호재나 매출로 인해서 기대감을 반영한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대감을 너무 많이 반영해서 크게 올랐고 너도 나도 다 아는 주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주식이 쭉 떨어져요. 이런 거 같이 투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전에 있었던 이미 이 회사에 대한 그 주목과 신뢰가 시장에서 받쳐졌고 여기 상수권까지 올라가면서 급락하면서 이제 주가가 크게 오르면 급락하잖아요. 급락하면서 이 회사에 대한 신뢰가 깨졌어요. 차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주목받지 않았던 신규 회사, 우리가 모르던 회사인데 이 회사는 마치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 같아. 지금은 작지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요. 기대감 때문에. 매출이 다 반영하고 매출이 다 나온 상태는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미 주가가 반영이 되어버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국내 진출 당연히 하겠죠. 국내 회사니까요. 국내 사업이라고 할게요. 자, 국내 사업인데 이거를 이제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노리는 회사. 이게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잖아요. 무조건 수출해야 돼요. 회사들은. 근데 국내 안에서만 머무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넘어서서 해외 진출에 대한 어떤 사업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가? 뭐 인도, 브라질 뭐 그걸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노려야 되는 그 시장은요. 미국, 중국, 유럽입니다. 이쪽으로 가야 돼요.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성장하려면. 저기가 가장 시장 규모가 크고 돈 있는 사람들이 많고 부자가 많아요. 이쪽으로 가야 회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진출을 쉽진 않죠. 근데 이러한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이오주가 오르면 크게 오르잖아요. 왜 오를까요? 크게. 전 세계인의 전 세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럼 특별히 이 모든 나라들은 다 포함이 됐고 시장 규모가 크단 말입니다. 바이오가. 그래서 크게 오르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CGN 회사가 크게 올랐었죠. 차트 한번 볼까요? 최근은 아니고 좀 1년 전이네요. 자, 크게 올랐었습니다. 왜 크게 오를 수 있었는가? 진단키트, 코로나 전염병이 돌면서 진단키트가 이 회사밖에 안 갖고 있던 거예요. CGN. 전 세계 기술 중이에요. 그래서 수출을 하면서 이제 본의 아니게 사실은 이 회사의 어떤 미리 진단키트를 만들고 그건 아니었겠지만 어쩌다가 이게 이제 개발이 빨리 속도가 돼서 어떤 시설이 갖춰져 있는 상태라서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됐던 거죠. 그래서 주가가 크게 올랐던 겁니다. 좀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제가 정리한 이 네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주식 시장을 보신다고 하면 이제 유망한 주식들을 고르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는 제가 이 네 가지를 제시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공부에 다 나와 있어요. 뭐 기업의 그 재무제표 이런 거 공부하는 거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다 나와 있고 뭐 시가총액이나 그리고 뭐 유통비율이나 대주주 비율이나 뭐 이런 거 보는 것도 다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업 정보 같은 거 사업계획서 보시면 되는 거고 공시 같은 거 보시면 되는 거고 공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해외 진출하고 이런 건요. 뉴스에 다 나와 있어요. 뉴스에 막 이 회사가 무슨 회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막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은 건 이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건데 본질적인 거,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 본질적인 공부는 제가 제시한 이 네 가지 틀에서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게 주식 공부 반영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공부하는 거는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겉에를 돌고 있는 거예요. 겉에를.
주가가 오르는 본질은 이 네 가지입니다. 얘네예요, 얘네. 얘네를 공부하셔야 회사가 오르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걸 위해서 이제 어떤 회사를 서치할지를 이것들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오랫동안 겪으면 이제 좋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감각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차트도 보게 되는 거고, 뉴스도 보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주식인이 되는 거. 그때부터 여러분은 본격적인 이제 주식인이 되는 거예요. 주식 트레이더, 주식 중독자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이 출발선상에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걸 안 배우잖아요. 이걸 모르잖아요. 제가 제시한 네 가지를. 이걸 모르면 계속 겉만 돌고 있는 거예요. 뭐 회사 이게 보고, 이거 크게 오른 종목 보고, 이미 다 오른 종목 보고, 그리고 막 완전 저평가 회사 찾겠다고 하면서 막 동전주 찾다가, 이런 분도 있어요. 동전주 찾다가 막 거래 정지 당하고, 동전주가 또 오르면 크게 오르거든요. 정말로. 동전주가 뭐 600원이었는데 뭐 3,000원만 돼도 크게 오른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근데 이거 찾다가 골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걸 찾아도 안 되는 거고, 회사가 어느 정도 기업이 건실해야 되는데 그 건실한 기준이 무엇이냐? 제가 제시해 드린 거예요. 기업의 회사, 그 정부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냐? 회사가 나름대로 검증이 됐다는 겁니다. 나라를 통해서요. 자, 그런 과정을 다 이제 겪으면 알게 됩니다. 시장에서 부딪히면서 이런 게 좋은 거였구나. 근데 그때 가면 내 계좌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이러한 지뢰밭, 주식은요, 이게 지뢰밭이에요. 나도 모르게 밟았는데 터지는 거예요. 진짜로. 난 순진한 마음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막 급락 나고 하한가 나고 이럴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순순한 마음으로 회사를 보면서 투자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홍준표주라고 하면서 하한가 맞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모르고 투자하다 보면. 이게 지뢰밭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면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세밀한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가 쌓여야 돼요. 이렇게 이 좁은 길이지만 이 길로 갈 수 있는 테크닉과 기술이 갖춰져야 내가 시장에서 롱런할 수 있는 거죠. 아무거나 막 감정적으로 다 사면 쥐레바 한번 밟다가 이제 돈이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